377. 어떻게 그 사진을 줄 생각이 났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더러 그리하라고 부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는 날 총으로 쏠지도 모르죠. 마지막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었다. 하지만 테리 역시 그 사진에 대해서는 나만큼 애착이 강했다. 내가 여행 갈 때 그 사진을 갖고 가는 것을 그녀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한 부부의 초대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오늘 밤 모임을 주선한 부부였다. 부인이 봉투를 살며시 내게 주었다. 이것을 당신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주고리에의 특별한 기적이랍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까 수녀님들께 드리고 온 바로 그 사진이 2장 들어있었다. 한 장은 당신이 가지시고 한 장은 미르카에게 주세요. 그날의 안주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사진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성모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마음의 선물은 언제나 이자까지 함께 내게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우리의 여행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에서 끝을 맺었다. 모임이 끝난 뒤에 곧바로 연회가 있었다. 1000명 이상이 모였던 터라. 연회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활기에 넘쳐 있었다. 반면 우리의 젊은 크로아티아 아가씨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양이었다. 미국에 와서 그녀의 체험담을 들려주고 난 뒤면 의뢰껏 뒤따르는 이런 흥청거림을 그녀는 애초부터 싫어했다. 그리고 이곳 미네아폴리스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 정도가 심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덩치가 커다란 부인 하나가 그녀에게 달려오더니 손을 잡고 그녀 손에 키스를 하려 했다. 미르카는 얼른 잡힌 손을 빼어내더니 그러시지 말라고 부인에게 부탁을 했다. 놀란 부인이 이번에는 $20짜리 지폐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끝장이었다. 돈을 떨어뜨린 미르카가 연회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미르카 기다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터라. 겨우 그들을 밀치고 연회장을 나온 나는 자동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찾아내었다. 그만 가요. 그만 떠나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미쳤나 봐요. 미르카, 미안하다. 그 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난 스타가 아니라고요. 그래, 우리 떠나자. 그녀를 달래었다. 우리를 초대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떠나도록 하자꾸나. 15분쯤 지난 뒤 우리는 그곳을 떠났고 미르카도 진정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연회장에서의 일은 곧 잊어버렸다. 후에 그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미르카의 미국 여행은 뉴욕에서 끝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그녀가 유고슬라비아로 돌아가기 전에 뉴욕에 있는 크로아티아 성당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이었다. 뉴욕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 피노 구아라디노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1986년 6월에 메주고리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회심한 후에 그의 친구 페니 아브로지즈와 함께 메주고리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의 정보와 중고물들을 배부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피노는 미르카에게 뉴욕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마침내 그의 집에 그녀를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 주었다. 뉴욕에 초대된 것은 미르카의 미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영광스럽고도 교육적인 여행이 되었다.
그녀가 이제는 영어를 잘 구사하게 되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메주고래의 증인이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가 자신의 체험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을 기도했다. 그녀는 특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아마도 메주고래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이었다. 메주고래가 믿는 이들에게 성지로 변해가는 만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새로운 레스토랑은 술집을 겸하게 되고 메주고리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새로운 장소로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난했던 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나는 그리고 바실리가 내게 해 주었던 텔레비전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메주고리의 대부분 집들이 TV를 구입했지만 그리고 바실리는 아이들의 끈질긴 호소에도 불구하고 TV를 안 사고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그의 딸 엘레나는 친구 집에서 TV 보기를 즐겨했다. 왜 TV를 안 사고 딸아이 친구 집에서 TV를 보게 하는지 내가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TV를 이곳에 두는 것보다는 낫죠. TV를 산다면 아마 하루 종일 TV만 볼 겁니다. 기도 생활은 점점 무뎌지겠죠? 어쨌든 10월에 다시 메주고리로 갔을 때는 그러고도 TV를 갖고 있었다. 아이들의 끝없는 요청에 그도 그만 항복한 것이었다. 그는 TV를 구입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내게 말해주었다. 적어도 아이들이 TV에서 무엇을 보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TV를 보는지 간섭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이제 메주고리의 젊은이들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범이 필요했다. 아마도 미르카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었다. 자그렙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것을 깜빡한 덕분에 새벽 1시가 되어 메주고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미르카는 도착 즉시 그녀의 언니 마리아를 깨웠다.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5분 만에 이야기해 버린 듯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미르카만큼 마리아도 흥분한 채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몇 마디 궁금증을 풀던 마리아가 우리가 배고플 거라며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마리아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미르카는 먼저 자러 가고 나도 자러 가려 했는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었다. 처음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당신 나라 대통령이 내게 전화했어요. 여기 우리 집으로 말이에요. 그녀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말이요? 네,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적당한 단어를 찾느냐 애썼다. 나는 그의 사무실과 이야기했어요. 그의 비서 말이에요. 나는 졸음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분이 왜 전화했는데요? 메주고리에 대해 내가 그분께 편지를 보냈었죠. 우리의 성모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평화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적었죠. 그분이 고르바초프와 만나 조약을 맺을 참이었기에 우리의 성모님에 대해 그분께 알리고 싶었어요. 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마리아를 재촉했지만 그녀 영어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다음날 캐트린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주었다. 다음날 캐트린에게 물어본 결과는 이러했다. 메주고리에 나타나신 성모님께서 평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간단한 편지를 마리아를 대신하여 그녀가 영어로 써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마리아에게 전화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알프레드 킹런 대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는 유럽 공산국가의 미국 대사로 근무했었는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미사일에 관한 조약을 협정하는 건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 전에 3일간의 휴가를 내어 부인과 메주고리를 찾았답니다. 캐트린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분은 성모님의 발현으로 무척 감동을 받았죠.
그 마리아와 만났을 때 더 그러했습니다. 마리아가 킹런 대사를 점심에 초대했을 때 우연히 편지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자기가 레이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편지를 써주면 자기가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 말을 했죠. 캐트린은 그때 일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지를 썼죠. 난 영어를 바로 잡아 주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일 멋진 부분은 대사가 레이건에게 편지를 전해준 부분이었죠. 대사의 말을 듣고 편지를 읽은 레이건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전화 사정 잘 아시죠? 그녀가 싱글거렸다. 글쎄 두 번이나 통화가 끊겼어요. 그러다 마침내 12월 8일에 통화가 가능했죠. 레이건 대통령이 마리아의 편지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대통령 비서가 전해 주었죠. 야, 이건 놀라운데 내가 중얼거렸다.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단순하고 또 직접적이셨다. 자신이 매일같이 성모님을 뵙고 있다고 말하는 한 크로아티아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인물의 가슴에 감동을 심어준 것이었다. 더 멋있는 건 말이죠. 캐트린이 계속했다. 마리아도 그녀 곁에 앉아 세부사항을 확인시켜 주었다. 12월 8일 조약 문서에 사인하려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대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메주고리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두 소녀가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날 12월 8일은 마침 성모님의 무염 10대의 축일이었어요. 이 기쁜 소식 덕분에 한 가족처럼 지내던 미르카와 작별 인사하기가 수월해졌다. 미르카는 테리에게 작별을 고하며 엉엉 울었다. 원래 미르카는 눈물 따위와는 인연이 먼 아이였는데도 어쨌든 작별을 더 쉽게 만든 좋은 소식이 또 있었다. 성모님 발현을 조사하는 교황청 위원회에서 마리아, 야콥, 이반 그리고 미리아나에게 자세히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그들들어 스프리 쪽으로 오라는 요청을 해왔다. 마리아는 일요일이 되어서야 메주고리로 돌아왔다. 그날은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나는 종탑에 살고 있는 파빅 신부를 방문 중이었는데 누구 소리가 나더니 마리아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곳에 있는 나를 보고 약간 놀라는 눈치더니 금세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이 환히 빛났다. 오, 신부님! 그녀가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이번 위원회는 훌륭해요. 훌륭한 질문만 했어요. 전 정말 행복해요. 그분들이 조사를 시작하셔서 정말 기뻐요.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시간이 되어 그녀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그 방을 나섰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 마리아는 교황청 위원회가 신중하게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다며 그런 훌륭한 위원회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그녀 자신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되풀이해서 말하곤 했다. 그녀 말에 의하면 지난번 두 개의 위원회는 목격 증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원회 대부분은 메주고리에 온 적도 없었고 성모님 발현 시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마침내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두브로브닉에서 일찍 비행기를 타려면 한밤중에 메주고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먼저 마리아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녀의 부모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미르카는 뒷마당에 있었다. 그녀를 찾아가 역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매우 공식적으로 팔을 쑥 앞으로 내밀더니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이 거칠고 조그만 10대 아가씨에게 나의 눈물을 보일까봐 얼른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올랐다. 살아있는 믿음과 기쁨으로 묵주 기도를 해라. 30장 마지막 추수.
1988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빴다. 그렇지만 여행에서 집에 올 때면 전에 테리가 내게 부탁했던 대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그 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나는 집에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 나의 일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실제로 나는 사월에 있는 학교 방학 기간 동안 모든 식구가 메주고리에로 떠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놀래주기로 했다. 메주고리에를 다녀오면 케네디와 레베카도 왜 자기네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여행도 계획했다. 우선 아일랜드에서 하룻밤을 묵고 거기서 메주고리에로 떠나는 여행팀에 합류하여 다음날 메주고리에로 떠난다. 부활절로 메주고리에서 지내고 6일째 되는 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 거기서 다시 4일을 보낸 후 런던에서 하룻밤을 지낼 계획이었다.